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뉴스를 볼 때는 언론사들이 건설사와 돈으로 엮여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엘리트 마피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양복 입고 전문가, 교수 이런 타이틀을 달고 신념이나 가치관 없이 자본가의 치어리더 역할을 하는 이런 부류들을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지금 특례대출, 신생아대출 이렇게 국민 혈세로 억지로 띄운 부동산을 공급이 부족한 것인 양 왜곡해서 부동산이 상승한다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침을 뱉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부동산 시장 정상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는데 진짜 상승하는 것은 경매 물량입니다. 경매 물량 신청 건수 2024년 8월까지 통계가 나왔습니다. 8월에는 총 1149건 이렇게 신규로 접수됐어요. 작년 8월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2년 한 5월부터 상승을 하죠. 금리가 인상되고 버티지 못하는 물량들 이것들이 1차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물량들 이런 게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경매 접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06년부터 1년 단위로 얼마나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낙찰이 돼서 사람들이 사가면은 여기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진행 건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낙찰이 되지 않고 쌓여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에 경매 진행 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8월까지만 통계가 나왔거든요. 2024년에 최소 12만 건이 넘어갈 듯 해요. 그만큼 소화되지 않으면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 막 띄우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경매만 늘어나고 낙찰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0만 건 정도가 쌓여 있는데 IMF 위기 때 이제 1998년 21만 7천 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망해서 이제 한 번에 다 쏟아진 거죠. 카드 대란이 있고 난 후에 2004년에 14만 6천 건까지 상승을 했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10만 건 넘어서 20만 건까지 거의 갈 것 같습니다. 진짜 경매 물량은 아직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있던 경매 물량들은 영끌들 중에 조금 부실한 사람들,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아서 먼저 무너진 사람들, 그리고 전세 사기 물량들 이런 게 많이 있을 건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은 기관들의 물량이 쏟아집니다. 부동산 PF가 경매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100개, 200개 이런 식으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2024년 7월 돼서야 금감원에서 마지못해서 부동산 PF 6개월 내로 정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6개월 안에 다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7월부터 구조조정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량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10월 달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맛보기 물량 4,977억 쏟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 경매, 공매 어떻게 쏟아질까요?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번에 융단 폭격하듯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끌한 사람들, 이 물량들도 더 쏟아질 거예요.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지금 6월 말까지 700조 정도로 계산이 됐어요. 나머지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도 있고 차 사거나 카드 쓰거나 이런 돈도 있어요. 아무튼 주택담보대출 700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46.4%가 주담대인데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다른 곳에 돈을 썼다고 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게 아니라 사업하는 데 쓰거나 돈이 부족하니까 생활비 하는 데 쓰거나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사정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까요? 아니죠. 이들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정부가 막아주고 이자 연체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버텼는데 이게 앞으로 버티지 못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계속 경매로 쏟아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게 중동 전쟁이 끝나지 않고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옳다 그르다, 누가 이겨야 된다, 이런 문제는 둘째치고 전쟁이 나서 지금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다시 오르겠죠.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할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국제 유가가 5일 만에 13% 올랐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되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석유 시설에 서로 미사일 날리면은 국제 유가 120불, 150불 금방 갑니다. 이미 80달러 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갈 때도 유가가 빠르게 상승해서 120불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랐어요. 지금 유가 오르면은 금리 또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가 100달러 넘었을 때 금리가 3.5% 이상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엄청나게 욕을 먹긴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틀렸죠. 5.5%로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전쟁 나면은 금리 방향이 다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전쟁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석유를 다시 비축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까지는 석유를 계속 풀어서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석유를 계속 구매하고 있습니다. 비축을 하고 있는 거죠. 6월에 300만 배럴, 7월에 450만 배럴, 8월에 600만 배럴, 뭐 이런 식으로 석유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다시 폭등한다. 대출 받아서 버티는 영끌들, 여기는 차례대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둘씩 경매로 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 금리까지 다시 오른다면은 그 속도는 더더욱 빠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경매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경매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낙찰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앞으로 경매가 더 많이 쏟아질 텐데 그거는 부동산 PF에서 쏟아지는 물량들 이제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농협, 수협, 이금융권 여기 있는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금감원에서 2024년 7월부터 부실을 6개월 내로 정리해라 이렇게 지침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은 돌려 막았지만 이제부터는 정리해라 지시가 나온 거죠.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여기에서 10월 7일, 8일 5천억 가까이 되는 압류 재산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융권들 물량 경매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경매 진행 건수 거의 97년도 외환위기 때를 방불케 될 것입니다. 한 개, 두 개 쏟아지는 게 아니라 100개, 200개 이런 식으로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영끌들 이들의 물량도 차례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 데 쓰거나 생활비로 쓰거나 그렇게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약 324조 이 정도 된다고 해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사람들, 사업 자금으로 쓰는 사람들, 사업이 잘 될까요? 소득이 충분한 사람들일까요? 아니겠죠. 이들이 차례대로 무너지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을 마치기 전에 계좌로 후원해주신 강용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